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을 늘리면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자 최태원은 오히려 그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메모리를 파는 쪽의 회장이 왜 자기 회사에 유리해 보이는 높은 가격을 걱정했을까요? 답은 반도체 공장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다음 PC와 스마트폰을 살 사람이 얼마나 남느냐는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최태원은 질문을 받은 순간 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직접 취재한 전자신문과 뉴시스의 보도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문장은 이겁니다. 메모리 가격은 떨어져야 한다. 지금 가격은 비정상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공급 기업의 회장이 이런 말을 하니 조금 이상합니다. 장사를 잘해서 가격이 올랐는데 사장이 먼저 내려야 한다고 말한 셈이니까요. 보통은 가격이 높으면 판매자가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를 팔아 남기는 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빠진 칸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비싸져서 손님이 주문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식당 메뉴판을 계속 올리다가 테이블이 비어버리면 높은 가격은 자랑이 아니라 빈 의자 가격이 됩니다. 메모리도 비슷한 지점에 들어섰다는 게 이번 발언의 핵심입니다. 최태원이 걱정한 첫 번째 장면은 PC와 스마트폰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계속 높으면 완제품 업체는 판매가를 올리거나 같은 가격에 들어가는 램과 저장 공간을 줄이거나 자기 이익을 깎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더 비싼 기기를 만나고 제조사는 덜 팔릴 위험을 떠안습니다. 부품 회사의 호황이 고객 회사의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앞선 영상에서는 고대 역폭 메모리와 일반 D램이 한정된 생산 능력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생산표를 공급자 쪽에서 보겠습니다. 트렌드포스는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HBM과 서버용 제품에 더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주문은 크고 오래 이어지며 수익성도 높습니다. 공장 입장에서는 먼저 잡고 싶은 손님입니다. 삼성전자도 차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를 양산하고 출하하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용 메모리 수요가 말로만 뜨거운 게 아니라 실제 공장 계획을 움직이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문제는 반도체 공장의 생산표를 오늘 바꾼다고 내일 물량이 쏟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장비, 공정, 패키징과 기술 인력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최태원의 설명에는 이 시간차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현장 보도에 따르면 고객의 다음 해 요청이 60에서 100% 더 많지만 다음 해 공급 증가는 거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수요는 뛰는데 공급은 제자리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후보를 넓히고 생산 능력을 빨리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격을 말했지만 실제 처방은 할인 행사가 아니라 공급 확대였습니다. 여기서 딴지가 하나 나옵니다. 공급이 부족한데 가격을 낮추면 그냥 더 빨리 동나는 것 아닐까요? 가격표만 억지로 누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언의 앞뒤를 같이 봐야 합니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고 그 과정에서 시장을 보호하자는 순서였습니다. 낮은 가격 하나가 목표가 아니라 살 사람과 만들 회사가 함께 버틸 수 있는 크기를 지키자는 뜻에 가깝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 압력이 이미 사양표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모바일 D램 계약 가격 상승이 스마트폰 업체의 원가 부담을 키우고 생산 계획과 메모리 구성을 조정하게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고급 제품의 큰 램은 줄고 중간 가격대는 더 작은 용량을 중심으로 짜이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가격표를 그대로 올리기 어려우면 같은 가격에 사양이 낮아지는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IDC의 분석도 같은 방향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PC와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 가격은 높아질 수 있지만 판매 수량은 약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일부 제조사는 같은 가격대에서 램과 저장 공간을 낮추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구매를 미루며 교체 주기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품 하나의 가격이 결국 시장 전체의 회전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이 대목이 공급 회사에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 덜 팔리면 모바일 메모리 주문도 줄어듭니다. PC 교체가 늦어지면 일반 디램과 저장 장치 수요도 밀립니다. 오늘 높은 가격으로 많이 남겨도 내일 주문할 고객의 시장이 작아지면 장기 계산은 달라집니다. 바로 여기서 단기 마진과 장기 시장이 충돌합니다. 그렇다고 최태원의 한마디 뒤에 내일 램값이 바로 내려간다고 보면 안 됩니다. 메모리 회사와 완제품 업체가 정하는 계약 가격, 급한 물량이 움직이는 현물 가격, 소비자가 매장에서 보는 소매 가격은 같은 날 같은 폭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고와 장기 공급 계약, 환율과 할인 정책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생산 확대가 실제 출하로 이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오해도 걷어내야 합니다. 이번 발언을 소비자를 위한 선의로만 포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최태원이 직접 강조한 것은 시장을 보호하고 함께 키워야 한국 반도체 산업도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공개된 발언만 놓고 보면 높은 가격을 포기한 미담이라기보다 고객과 시장을 오래 남겨두려는 장기 전략에 가깝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메모리 회사의 회장이 가격 하락을 말한 이유는 비싼 가격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높은 가격이 PC와 스마트폰의 가격과 사양을 흔들고 소비자가 교체를 미루게 만들면 결국 메모리 시장 자체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기의 마진보다 다음 주문을 할 고객의 숫자가 더 중요하다는 계산입니다. 이것이 시장 보호 역설입니다. 소비자 화면에서는 이 변화가 두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가격이 오르거나 가격은 그대로인데 기본 램과 저장 공간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활경제의 진짜 가격표는 판매가 한 줄이 아니라 같은 가격대의 사양까지 함께 봐야 드러납니다. 반대로 공급 확대가 실제 출하로 이어지면 완제품 업체가 사양과 가격에서 숨을 돌릴 여지가 생깁니다. 앞으로 확인할 신호도 분명합니다. 메모리 업체의 공급 확대가 발표를 넘어 출하로 이어지는지, 스마트폰과 PC의 같은 가격대 사양이 유지되는지, 소비자가 구매를 미루는 흐름이 완화되는지입니다. 이 세 장면이 함께 바뀌어야 높은 메모리 가격이 시장을 보호하는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가 가격을 낮추자고 말하는 순간에는 부품값보다 더 큰 시장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격표 뒤에서 생활을 움직이는 다음 이야기도 구독과 팔로우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스탠업캣 경제였습니다.